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6.28 우리가 재선거가 있은 다음에 4.15 부정선거의 끝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언제까지 이들이 미룰 수 있을 것이냐 걱정을 했었는데 드디어 날이 왔습니다. 2년간 우리가 2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변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나서 드디어 종착점이 보입니다. 종착점이 보여요. 예, 감사하고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이 여럿 있습니다. 이 깃발 때문에 안 보인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깃발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을 바꾸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애를 쓰셨죠. 애를 쓰셔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이뤄냈는데 이 이뤄낸 정권, 윤석열 정권이 지금까지 조용해요. 조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무슨 뭐라고 할 이유가 없었던 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취임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임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랬었고, 이제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이겨야지 이번 정권이 잘 굴러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선거까지는 기다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한 일주일 아니면 시간을 좀 더 주어서 60항쟁 때까지 우리 부정선거를 위해서 싸우던 우리들은 말미를 좀 이번 윤석열 정권에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있는 결심. 이게 끝나면 6월 1일 이후에 이제 판결이 납니다. 예, 이번 선거가 4.15 선거가 정당한 선거였느냐 아니면 부정선거였느냐를 판결해주는 핵폭탄과 같은 대법원의 결정이 납니다. 그걸 6월 1일 이전에 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6월 1일이 지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판결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6.1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6.1 지방선거는 다음번 총선 내 디딤돌도 되고, 다음에 이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이 국회의 권력을 깨기 위한 그 전초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윤석열 정부의 부정선거에 대한 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시적으로 이야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거를 우리들은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 이 6.1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선거에 관한 말을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6월 1일 6.1 지방선거가 끝난 6월 10일쯤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다들 올라오신 여러분들 반가운 얼굴들 뵙습니다. 이 얼굴들을 6월 10일쯤은 그 세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투쟁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승리를 했다면 승리에 대한 자축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재판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증인이 나옵니다. 증인이 나와요. 지난번에 나오라고 했는데 선관위가 주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를 수 없었던 일장기 투표용지의 관리관이 나옵니다. 그분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있던 그대로, 다른 매체에서 이야기했던 그대로 저는 일장기 투표를 찍지도 않았고 본 일도 없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이번 부정선거 시비는 모두 끝납니다, 여러분. 하늘이 도우신 게 지난번에는 다른 정권,
이 정의롭지 못한 정권, 무도한 정권 밑에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겁을 먹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혹시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가 이거 큰 공격을 받는다든가 보복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공무원입니다. 공직을 행하는 분이에요. 다음에 선서를 합니다. 위증을 했을 때 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봤던 안 봤던, 찍었던 안 찍었던 있는 그대로만 이분이 증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민주당이 이겼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얻을 큰 이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합니까? 이렇게 되면 이 선거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지하려는 그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명백한 범인의 자리로 자기를 자꾸 밀어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우리들의 잘못이 컸다. 내가 민주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손들고 내가 나서서 일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양심 선언이라도 하길 바랍니다. 원고 측에 우리 변호사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나오셨고 계셔도 바깥에 계실 텐데 도태우, 현성삼, 박주현 등 연보 역가한 엄청난 변호사들이 지금 세계에서 보기 드문 명문장으로 종합 서면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서면은 100여 페이지, 120페이지쯤 돼요. 나중에 법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교과서로 반드시 읽어야 할 명문장입니다. 이 명문장을 써주신 8분, 두 분 합쳐서 10분의 변호사분들께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힘을 내서 대법관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훌륭한 변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위에 앉아있는 4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조재현, 민유숙, 이도원, 천대엽. 하느님이 부디 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이사 오직 자신의 양심과 법률이 정하는 대로, 그들의 양심을 움직이는 대로, 법이 정한 대로 지금까지 6개월에 할 것을 2년 동안 끌어왔지만 지금이라도 개과 천선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쌓아놓은 적폐, 죄가 큽니다. 하지만 죄를 돌려서 선으로 바꾸는 과거의 과오를 바꾸는 개과천선의 역사가 벌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바로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 제가 있고 여기 석동현 변호사, 박현주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쭉 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신념을 갖고 밀어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 신념 그대로 갖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산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가끔씩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먹고 원기를 차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15 총선 때 독재자들도 죽었고 애국지사들도 죽었습니다. 그때 흘린 피, 우리는 2년 동안 눈물도 많이 흘리고 땀도 많이 흘렸지만 피는 우리가 아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생력과 보건력을 갖지 못하고 오늘도
결심이 있는데 결심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음번 선거에까지 이 사람들이 무혈혁명, 무혈 시민혁명의 마지막 도장을 찍어주지 못한다면 이때를 위해서 토마스 제퍼슨이 또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도저히 무혈혁명은 안 되는구나 하고 그 힘의 권위를 여기에 계신 모든 국민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땀이고 피고 눈물이고 저와 함께 흘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만 믿고 들어가서 열심히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다 하고 기쁜 얼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